지방행정연구원의 고배원님 반갑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무엇보다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탑다운 어프로치도 중요하지만은 바텀업 어프로치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 통합, 자율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정 행정 체제의 개편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중앙정부는 통합의 절차와 진행을 지원하고 통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주민 의사에 따른다는 그런 자율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10년의 통합 창원시 그리고 2014년에 청주 통합은 결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그런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과 변화하는 행정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구역 통합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의 강화, 또 행정수의 복잡 다양화, 이러한 그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고, 이게 궁극적으로 연계 협력을 통해서 상생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은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더욱 높아질 거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광역행정연합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행정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 지자체 간에 한정된 자원을 협력적으로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행정구역 통합의 당위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논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개원 부족이라든지 또 전무성의 취약 같은 이런 문제점들,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의 공동 생산, 또 중복 투자 방지, 사업 연계성의 제고 같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행정 통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서 결국은 행정 통합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있어서 잠재적 수요가 매우 커다란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요소들, 또 기준들을 이제 파악을 해봤는데, 균등의 원리, 생활권과 경제권의 일치, 공동체적 유대감, 참여와 통제의 용이성, 주민 선호의 충족성, 규모의 경제성, 외부 효과의 최소화, 행정 비용의 최소화, 재정 능력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두 가지죠. 행정구역 통합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는 민주성이라는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가치,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결국 행정구역 통합을 지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통합론이라는 것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분절화된 규모의 경제, 다른 효율성 문제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범위의 경제에 따른 보다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제공, 광역 행정의 통합성의 확보라는 측면에 있어서 통합론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되는 이제 분절론의 한계, 이것도 같이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인 대구 경북 통합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인가. 대구 경북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지방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이제 그런 광역자치단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이라든지 또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위기 의식이 통합 논의의 배경이 됐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이미 4년 전부터 소멸 위기 단계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한 15년 후면은 이제 대구도 지방 소멸 고위험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인구 위기, 데모크라이시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소멸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다다르고 있고, 대구 경북이 이러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 노력을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면에서 한계를 절감하고 인구 절벽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과감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대구 경북의 통합 논의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서 결국은 세계적인 경쟁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구 경북이 통합돼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를 해서 비수도권의 거점축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 통합의 어떤 거는 우리가 기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되게 되면은 서울의 33배에 달하는 면적, 경기도의 2배 달하는 면적, 인구 500만 이상의 메가시티 3위에 해당되는 그런 대규모의 메가시티가 탄생이 되게 되는 거죠.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친 면적의 약 2배 가까운 그런 면적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상으로는 한 개의 특별시가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31개 시군구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113만 명 정도의 청년 인구가 나타나게 되고 역시 청년 인구의 규모도 우리나라 제3위에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모 경제 효과로서 지역 내 총생산 같은 경우는 178조, 통합이 되게 됐을 때 경제 규모 역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서 제3위에 해당되는 그런 경제 규모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울산, 충남, 서울, 인천에 의해서 전국 6위 수준. 그 다음에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나 사업체 수 같은 경우도 전국 2위에 다다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방향성으로서 협력적 지역 발전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의 특성에 갖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개발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경북 북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동, 예천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또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또 신공항이 들어서기 때문에 항공교통의 허브, 그다음에 경북 포항 영덕 이쪽으로는 이제 에너지 산업들이 육성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신공항 중심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통합적 공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공항, 그다음에 포항 영일만을 연결하는 삼각 트라이포트가 가능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장 요인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 5대권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도시 경제권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모빌리티라든지 그다음에 로봇,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북부권은 현재 가장 이제 낙후돼 있지만은 안동, 영주, 문경 또 영양 이쪽, 봉화, 울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서서 복합적인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관광, 문화, 농업 같은 생명 산업과 그다음에 관광 산업의 결합됨으로 인해서 체류형 관광 같은 다양한 미래지향적인 성장 동력이 확보될 수 있을 지역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행정구역이 통합됨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북부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지역 균형 발전의 효과도 우리가 가속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부권 같은 경우는 동해안 지역이 되겠는데, 에너지와 해양 경제를 토대로 글로벌 경제권을 형성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중심으로 원자력, 수소 같은 첨단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들을 이제 유치를 하고, 또 항만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권이 형성되면은 이 지역이 일본과 또 중국 또 러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경제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동해안 심층수 같은 해양 자원을 활용을 해서 해양 경제권이 활성화되면은 이 지역이 하나의 해양 산업 벨트로서 또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겠다. 첫 번째로 지역 주민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통합 기반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삼각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된다. 그러한 삼각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물론 자치단체장이 되겠죠. 그래서 대구시장님과 경북지사님이 통합의 패시리테이터로서 시민사회 요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과 도민들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통합의 효과를 어떤 아웃풋 이미지로서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점과 어떠한 인센티브와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손해 보이는 아웃풋 이미지로 가시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무원 조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북도청과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가 확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미연에 이런 갈등 관리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대구 경북 통합이 정말 원만하게 추진이 돼서 우리나라 지방행정 체제에 커다란 역사적인 획을 긋는 그런 통합으로서 후세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정책연구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는 박환계입니다. 과연 이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달라라는 이런 제목을 받았는데, 진짜 통합이 됐을 때 대비해서 어떤 가설을 좀 내놓는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걸 뭐 제가 어떤 뭐 다양한 연구들이나 선행 연구가 많아가지고 어떤 논리적으로 가설을 도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된다면 여러 가지 논의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이런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4개 권역에서 뭐 메가시티가 됐든 행정 통합이 됐든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잦아든 것도 있고, 또 대구 경북은 또 논의의 순서나 속도를 보면 2번째 라운드까지 온 선도 모형이고, 부울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분위기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있는 후발주자로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우리가 많은 현실을 볼 수 있었고, 이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걸 한번 좀 개념적으로는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이 같은 개념이냐,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봤을 때 그건 좀 아니다, 좀 구분이 필요하다. 지방자치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라는 개념을 정의를 했는데, 지방행정체제라는 것은 지방자치, 행정의 계층 구조, 요것들 또는 관할구역,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정체제 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얘기는 요게 바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행정구역이나 관할구역 또는 계층 구조, 광역과 기초라는 2단계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걸 바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행정체제 개편이다. 그런데 이제 이때 행정체제 개편에는 또 뒷부분에 가면 기능과 사무에 대한 배분도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기능과 사무의 재배분 개편, 요거는 이제 어찌 보면 메가시티 영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행정구역이나 이 계층구조 개편, 요게 이제 행정통합이고 개편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구역 개편 같은 경우가 이제 행정구역의 통폐합, 아마 이제 광역 간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 곁에 이제 기초 간에 있는 거고, 또 이제 계층 구조의 개편 얘기는 시초는 제주 같은 데죠. 이제 기초를 없애고 아예 이제 단층형의 구조를 만들어낸 경우들, 이런 경우가 이제 구역 개편에 들어가고, 이 행정기관의 통합, 요게 또는 폐합, 통폐합, 요게 이제 통합의 이제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능 개혁, 요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메가시티에 해당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받은 주제는 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파급 효과는 행정구역 개편 또는 행정의 통합, 요거에 한정된 것으로 보면 좋겠다. 메가시티 논의하고는 좀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이 군이 생기면서 이제 모양이 좀 길쭉해졌던 거죠, 대구가. 이게 통합했을 때 뭐 아까 이제 고 박사님 발제도 있었으니까 이 정도의 이제 큰 규모가 된다라는 의미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군의 수가 이제 31개가 되거든요. 경기도와 맞먹는 숫자가 된 거였고, 시군 자치구가 다 있는 형태의 이제 광역 정부가 생기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북 특별시 라는 이름을 놓고 서울과 같이 이제 총리 산하에, 총리 직속의 이제 광역 정부를 구상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서울은 자치구만 있는데 이제 시와 군과 자치구 3개가 다 있는 아주 그냥 복잡한 형태의 이제 광역 정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 과연 어떤 형태의 이제 그
정부 지방 정부가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될지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소위 말하는 기초자치단체, 기초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 큰 땅 안에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통합의 뭐 파급 효과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지금은 이제 뭐 부정적인 효과는 얘기하지는 않아요. 뭐 그게 뭔지도 이제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긍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파급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마 이 정도의 이제 필요 조건은 좀 맞춰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쪽에서 다들 얘기하시는 내용이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재원인 거죠. 우리가 지금 지방세나 교부세에 또 국고보조금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재원 조달 자체 또는 자주 재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통합했을 때 이제 통합에 대한 교부금, 그다음에 국세의 지방세의 양, 부동산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제 광역세로 전환한다든지 뭐 지방소비세 지금 뭐 1, 2, 3의 가중치가 있는데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가중치를 좀 더 상향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지방세를 확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지역 개발에 있어서 어떤 권한을 확대해 주는 거고 또 권한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해제와 지정과 이런 권한들을 좀 확대해 주고 뭐 특구 특별 지역을 지정하는 권한이 이런 거 있고 행정조직 인력 운영 이것도 이제 뭐 자치행정권의 차원에서 있는 거고요. 여기서 특히 이제 만약에 대구 경북이 통합됐을 때 또 뭐 특별시라는 명칭이 기조가 커졌을 때 과연 시도지사의 위상, 예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최소한 한 단계는 좀 업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그다음에 그러면 이 정도 했을 때 부단체장의 수 지금같이 2명으로 둘 수 있겠냐? 2명 갖고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단체장의 수나 직급 이것을 누가 결정할 거냐? 이것도 이제 스스로 좀 결정하도록 위임을 해주는 게 맞겠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 현원, 뭐 직급, 뭐 이런 직렬, 직위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좀 통합 시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게 맞고 경제산업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교육청과 시도 간에 이 이견이 있는 부분 특히 이제 유초등과 고등 평생교육 간에 이제 이 관할권 의 분할 이에 따른 이제 비효율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특례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대구 경북의 한정제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통합신공항의 중요성은 이제 뭐 아까 고 박사님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 글로벌 경쟁력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적합한 이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신산업 예를 들면 모빌리티라든지 이체전지라든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위에는 좀 낙관적인 긍정적인 전망이나 이제 필요 조건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놓고 그대로 가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지역 간 갈등의 해소가 제일 중요하다. 대구 경북을 보면 어떤 분은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어떤 분은 3개로 나누고 뭐 이 권역을 여러 군데로 나누고 계신데 그게 다 이제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좀 이런 것이 서로 이견을 좁혀가는 소지역 이기주의를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207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3,500만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 길게 보는 사람들은 2100년이라고 보긴 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50년, 70년 뒤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 5,200만이면 1,700만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보다 더 빨리 줄어든다는 얘기는 가만히 두면 그냥 쪼그라든다는 얘기죠. 저출산 고령사의 문제나 인구 소멸 문제, 지역 소멸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행정 통합에 대한 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해와 접근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통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대구 경북에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이건 대구형과 뭐 경북형이다, 뭐 서구형이다, 동구형이다 여기에 매몰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이제 파급 효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필요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 요 정도 크게 보면 4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극 체제를 형성해서 해야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이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 안에서 스케일업 효과, 이게 이제 뭐 규모만 큰다고 자연스럽게 느는 게 아니라 규모가 커졌을 때 그에 따라서 이제 거래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도로나 철도나 생활 SOC를 건설할 때 그 단위당 가격이 줄어들어서 이제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 거점 간의 연계, 이게 이제 만약에 대구 경북도 뭐 5개 권역이 됐든 뭐 3개 권역이 됐든 각 권역에서 주력 산업들이 서로 차이가 있다면 서로 이제 연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고등교육, 지역의 핵심 기술과 과학 기술과 그 지식을 창출해서 확산시키는 이 고급 인재들이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이 고등교육의 생태계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이제 산업 간 연계하고 밀접하다는 거. 자치권의 확보를 통한 균형 발전, 이게 이제 지방 시대라고 이제 이번 정부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통합 신공항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 물류를 통한 경제 중심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부가가치가 됐든 고용이 됐든 뭔가 이제 긍정적인 경제 산업 효과를 창출한다는 거고, 다국적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이러면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결국은 이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는 거고요. 중앙정부 정책하고의 연계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한다고 해서 홀로 설 수 있는 건 아니고 절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이제 정책과 이제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규제자유 특구든 기회발전 특구든 뭐 교육발전 특구든 뭐 문화형성 특구든 다양한 형태의 특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략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맞게 활용하는, 선택적으로 활용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가장 그림으로 한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 이런 이제 그 사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 현실은 이렇다. 격차가 되게 심한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수도권과 경북을 봐도 땅덩어리는 엄청 큰데 경제 규모 아까 이제 그 보면은 그냥 지방세 수입 규모만 볼게요. 대구 경북이 한 10조 원 되는데 경기도는 한 30조 원이 넘고 서울은 이제 한 28조 원이 되니까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또 형평 차원에서 그러면 또 키 작은 친구한테는 이렇게 주는데 결국은 이쪽에 있는 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담장이 아직은 있다는 거예요. 이 담장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형평화 정책을 통해서는 이 담장 너머에 있는 세상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살아서 이 담장을 없앨 수 있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융합된 사회,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갈 길이고 균형 발전 정책도 여기에 이러한 개념 틀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과 포용이라고 이제 영어 저쪽에서 표현을 하는데 담장을 걷어낸 거죠. 담장을 걷어내니까 왼쪽 공정사회에서는 누구나 이제 경기를 볼 수 있는 상태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키 큰 친구를 좀 더 멀리 보거나 뭐가 있기는 하니까 여전히 불평등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볼 수는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거기도 아직까지는 이제 선수와 구경꾼은 아직도 이제 따로 있는 사회가 된 거죠. 칸막이를 없애고 제도적인 장벽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균형 발전이나 지방자치에서는 중앙정부나 국회가 만들어 놓고 수많은 규제들을 철폐를 해 나가고 지역에 자율성을 주고 책임성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전 개념 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 경북도 이런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구 경북이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좀 더 넓은 권역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자치조직권, 자주재원, 현장 중심의 통치력, 이게 이제 필요 조건인데요. 자체적인 자주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중요하다는 건데, 저기는 권한만으로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역량하고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자치 역량, 지방 스스로의 역량이 커져야만 이제 행정 통합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례나 제도적인 허들을 없앤 거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적어도 20, 30년 앞은 보고 계획을 세워 가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산업 경제가 중요하기는 하죠. 근데 얘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지역에 정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특히. 그죠? 이때 이제 옆에 있는 보육과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보건 의료의 문제, 이 세 가지 축이 최소한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소위 말하면 직줄하게 개념 안에도 들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떡은 아직 우리 손에 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이 떡을 갖기 위한 준비를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떡이 우리한테 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례나 권한 이양이나 뭐 자율권 부여가 이게 이제 법, 또 시행령, 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 규칙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중앙정부와 국회는 이 대구 경북을 비롯한 시도의 광역 통합의 후원자일까 지지자일까?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가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떡이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대화할 준비와 타협의 기술, 요걸 좀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합법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대구시청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진 한계가 요까지인 것을 이해해 주시고 토론자분들께서 꼭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